오늘 본 의원이 도전 질문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경남의 영유아에게 제공되고 있는 급간식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을 해보고자 하며, 세부적으로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도내 어린이집 급식소의 식단과 급간식에 대하여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유수 동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의 한 공립어린이집과 대구의 한 사립어린이집 급식입니다. 소고기국에 오징어 볶음, 후식으로 얼린 홍시가 나온 왼쪽의 급식은 3,500원짜리, 다시마 묵국에 김치 몇 점 나온 오른쪽의 급식은 2,200원짜리, 1,300원 차이가 납니다. 무상보육 차원에서 정부가 어린이집 급간식비를 지원해주고 있다는데 왜 어린이들이 이렇게 밥 먹는 것마저 차별을 겪는 걸까요? 남재현 기자입니다. 같은 밥인데도 한쪽은 잡곡밥, 다른 한쪽은 그냥 흰 쌀밥입니다. 국도 한쪽은 소고기가 많이 들어있고 다른 한쪽은 무만 보입니다. 중앙정부가 주는 어린이집 급간식비는 하루 1,745원. 여기에 각 지자체가 얼마나 더 추가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 급식의 질이 달라집니다. 한 학부모 단체가 전국 240여 개 지자체에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금을 전수조사해보니 충북 괴산군 1,190원, 울산 중구 20원으로 지역마다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아예 한 푼도 지원해주지 않는 지자체도 70곳이나 됐습니다. 점심에 라면을 준다든지 물밥을 준다든지 이런 일이 실제로 비일비재합니다. 부모의 직업이 다르고 사는 지역이 다르다고 달리 먹을 수 있어야 합니까?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중앙정부도 인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점심 한 번과 간식 두 번에 대한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1인당 하루 1,745원을 쓰라며 지원금을 주는데 11년째 그대로입니다. 물가 인상률도 반영되지 않은 기준 급식비에 일부 사립어린이집에 꼼수까지 작용하면 급식의 질은 더 떨어집니다. 인천의 한 어린이집이 학부모들에게 찍어보낸 급식 사진입니다. 푸짐해 보이는 소고기 덮밥. 하지만 아이들이 실제 먹은 것은 사진과 다르다고 교사들은 고백합니다. 보통 엄마들한테 이렇게 오늘 식단으로 먹었다라고 사진을 올려주거든요. 실제로는 거의 3분의 1 정도? 반 정도? 이 정도만 배식을 하죠. 소고기 1kg, 딸기 500g 한 팩, 18개 바람떡을 원화 21명에게 나눠 먹이는 식인데 정부와 지자체의 급간식 지원금으로 산 식재료마저 원장들이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재료를 많이 사놓고 어린이집에 쓸 것들을 넣어주고 나머지는 집으로 가져가는 경우, 흔하게 일어나는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정부의 급식비 지원은 11년 전 수준에 멈춰 있고 일부 어린이집에선 여전히 급식비마저 빼돌리다 보니 어느 동네, 어느 어린이집에 다니느냐에 따라 급식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엄마의 품을 갖다 한 우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어떤 영양 있는 식단으로 뭘 먹고 있는지, 골고루 잘 먹고 있는지, 간식은 넉넉하게 주는지를 부모님들은 항상 걱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학교 급식과 달리 왜 어린이집의 급간식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경남은 한 해에 5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현재 16군데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자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설립 운영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현행법상 1차 지도와 관리 감독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일정 비율에 따라 설립 운영하지만 설립된 센터 운영의 형태의 결정권, 즉 직영으로 할지 위탁 운영할지는 시군자치단체에 있으며 경남도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윤인국 복지보건국장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경남도민의 복지와 보건을 책임 있게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먼저 자료에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체계를 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그리고
경남도와 시군의 각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보건국장 윤인국입니다.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전국의 219개 지역센터에 대한 업무의 공통화 그리고 표준화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자료와 매뉴얼 보급 그리고 관련 직원을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명 이하의 영양사 의무 고용이 없는 어린이 급식 관련 기관에 대해서 위생과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도는 시군에 대한 예산 지원과 함께 적정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시군은 센터 설치와 함께 센터에 대한 지도 점검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각 역할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에 운영 체계표를 보시면 식약처와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그 다음에 거점센터, 그리고 지자체 센터와 그 다음에 행정까지 체계적으로 잘 조직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은 왜 급간식의 불만이 계속 나올지 의문이 생깁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특별법 제21조 2 어린이 급식센터 등에 대한 감독 지도 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시행규칙인 총리령 제17조 2에서는 평가 기준을 정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장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여서 실질적인 관리감독권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센터에 대한 지평부의 관리감독과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도내 어린이집 급식소에 대한 주어진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료용상 2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음 질문은 위탁을 맡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가 전국에 219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1년 총 예산은 약 8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경남은 센터가 몇 개나 있으며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 16개소가 운영 중이고요. 9월 달에 3개소가 추가로 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올해는 53억 원입니다. 예, 올 9월에 3개 신설되는 걸 포함해서 19군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53억 예산 규모인데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경남에 있는 9개 대학에 지금 위탁을 맡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경남 영양사에 위탁을 하는데 그동안 지금까지는 3년 계약 체계를 하셨다가 올해부터 5년까지 연장을 하셨는데 계약을 늘린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 기본적인 이유는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또 영속적으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센터 직원들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당초에는 3년이었는데 지난해 전국의 어린이집 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합동 워크숍에서 고용 안정성 때문에 그리고 사업의 연속성 때문에 현재 3년 이내로 있던 것을 5년 이내로 좀 연장해달라는 건의에 따라서 올해 지침이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 도내 대학에서 전문성을 가진 과나 이런 게 크게 많지 않지도 하지만 전문성을 담보하는 것은 저는 기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고용이 문제라면 올해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4년 정도가 남았습니다만은 고용 승계 원칙을 계약 조건으로 해서 재계약 시에도 이런 것을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위탁기관인 센터의 지출 세부 내역 영상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국장님 영상 자료를 보시면 위탁을 맡은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대학 내에 공공시설을 사용한 임대료를 1년에 총 6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지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 선정 기준에 보면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의 설치 계획 방안 마련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학의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임대료까지 내는 이런 지출이 좀 합당한지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릴 때 좀 세분화해서 제출해 드렸으면 그런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학이 직접 운영하는 데서 대학이 위치한 시군에 있어서는 학교 내 시설을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상으로 하는 데는 불가피하게 그 지역이 대학이 없는 경우에 또는 영양사협회의 경우에 별도의 건물이 없는 경우에 시군에 소유한 건물도 없을 경우 사유 건물을 임차할 경우에 지원하고 있고 그 임차료도 6천만 원이 아닌 2천만 원입니다. 그 6천만 원 안에 들어있는 것은 20만 원 건물 임차료 외에 건물을 임차한 이후에 내부 인테리어나 또는 차량 임차비가 포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세부 지출 내역서를 지금 이렇게 거론을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세부 지출 내역서라고 제가 받은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국장님도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계실 텐데 세부 내역서라고 처리를 했지만 여기 보면은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를 보고 계신데 좀 불합리하게 연도별로도 세목도 다르고 달리되어 있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좀 분석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역 지출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서는 전 대학과 잘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절감할 수 있도록 해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요 중에서 제가 또 짚을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분류되지 않은 운영비라고 해서 3억에서 4억 지출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이 부분은 제가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한 바로는 이 세목으로 지출되는 사업비로는 각 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방문을 할 때 종종 필요한 비품을 사가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그런 곳에 지출되는 운영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국장님은 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방문할 때 이러한 소모품이나 그 급식소에 필요한 비품을 사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먼저 그 앞에서 말씀하셨던 임차료 부분과 지금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저희가 보고하는 서식입니다. 그 외에 실제 정빙 서류라든지 관련된 세부 내역들은 있는데 아마 제출할 때에 그런 부분이 다 제출 안 된 모양이고요. 그다음 거기 물품에 대한 부분들은 어저께 TV에서 보면 골목식당의 백선생도 보면 식당들 방문해서 지도를 하면서 그 식당에 꼭 필요한 주방기구나 또는 보관함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 있을 경우는 지급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그것처럼 20인 이하 소규모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당에 대한 위생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미비하기 때문에 조리원에 대한 위생 마스크나 또는 행주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할 경우에 색깔에 따른 행주를 지원한다든지 그 어린이집에 대한 특화된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의 위생용품을 지원한 것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네, 세부 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충분히 저는 다뤄줄 것이라고 보고요.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식약처에서 위탁기관의 센터를 평가할 때 제가 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비품이나 소모품을 왜 사가는지 직접 제가 들었기 때문에 센터를 평가를 할 때 어린이집 등록수가 높아야 점수를 잘 주고 그리고 원장님들 대상으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평가 때문에 흔히 센터를 을이라고 하고 어린이집은 갑이라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그렇게 흔히들 표현을 하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것을 원장님들한테 센터에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불필요한 지출이 많으면 본연의 임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1년 예산 50억 이상 들어가는 위탁기관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어린이집을 센터에 등록하도록 하여 급식소의 위생, 안전관리 점검, 그리고 영양관리 실태조사, 대상별로 위생 영양교육도 실시하고 식당 작성 및 레시피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이 주요 업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린이집 원장이 센터에 등록하여 회원이 되어야만 위 내용대로 적용 대상이 되는데 도내 현재 16개 센터에 등록 대상인 어린이집 급식소와 등록한 어린이집 급식소, 그 다음에 미등록 급식소는 모두 몇 개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등록 대상 어린이집이 2676개소고요. 등록된 것이 현재 1793개소, 미등록이 883개소입니다. 예, 국장님, 미등록 800, 거의 900개 되는 이
급식소에서는 아마도 소규모 20명 이하 가정 어린이집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러한 가정 어린이집도 소외가 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적극적 뒷받침을 해서 등록이 되어서 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받는 자료에 의하면 보육 담당 공무원이 실시한 지도 점검 중에 어린이집 급식소 위생 점검, 식재료 보관 상태 등 위반 적발 건수가 이거는 보육 담당에서 실시한 겁니다. 2017년도는 21건, 2018년도는 28건, 2019년도에는 15건인 반면에 위탁 기관인 센터에서의 적발 건수는 2016년도에 4건이고 2017년대는 1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대는 9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왜 어린이집 급식소를 지도 점검 맡은 센터와 행정의 보육 담당에서 지도 점검한 결과의 차이가 크다고 보십니까? 우선에 저게 제출할 때 아마 표를 통합해서 제출하다 보니까 획상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적발이라든지 점검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고요.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방문 지도와 컨설팅 개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적발 건수가 두 개 차이 나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보육부서와 위생부서가 합동 단속한 것은 앞에 건이 맞고요. 뒤에 건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된 어린이집 중에서 적발된 건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것을 평가 기준으로 잡을 때 잡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예, 국장님, 이 차이는 본인이 보는 관점이 이렇습니다. 센터나 보육 담당에서 보육부서에서 어린이집 급식소를 지도 점검을 위해서 방문하지 않습니까? 공간과 장소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을 분리해서 이곳은 보육 담당에서 관리 감독하고 지도 점검하고 한쪽은 센터에서 지도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한 공간을 합니다. 그렇지만 센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아까 그 위생 점검하는 데 있어서 권한은 없습니다. 행정처분 권한은 없지만 같은 장소를 보는 것이기에 이것이 만약에 적발 대상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보육부서에 이걸 통보해야 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통보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센터는 제도적 차원에서 컨설팅만 하고 시정 개선을 강제할 수 없는 현재 구조 속에서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가진 보육부서와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한데 그동안 이것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통보를 행정처분이 있는 보육부서에 하셔서 어느 곳 하나라도 위생적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그런 것을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저는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것이. 거기다가 이렇죠. 식약처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률도 높아야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님 고객 만족도 조사도 높여야 하니 일정 부분은 아마 센터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는 너무 그렇게 이제 그 가벌이나 상하관계 개념으로 보다는 상호협력관계를 봅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자기 여건상 위생이나 영양 관리를 하는 데는 정말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성도 없을 뿐더러 그걸 생각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당연히 등록률을 높여서 많은 어린이집이 들어오게끔 하고 거기에 대해서 수요자인 어린이집 원장님을 비롯한 어린이집에서의 만족도가 높아야만이 결국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존재 이유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뭐 작곡업에서 그렇지만 백 선생이 맛집 식당에 가서 이게 위생관리가 잘못됐다고 해서 위생부서에 고발해서 적발하는 개념보다는 그분들의 지도 관리해서 자발적으로 갈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는 것도 또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유관부서끼리 어쨌든 정보 공유하고 해서 그러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센터에서 역할과 보육부서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만 위생 점검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행정적으로 같은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센터의 추진 실적 자료 영상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는 이 추진 실적 자료를 보면서 센터에서 부풀린 것으로 생각되는 추진 실적을 이 자료를 통해서 좀 보게 되었습니다. 잘 보시면 2018년 것만 보자면 식단을 개발하여 제공한 건수가 20만 6,978건이고 레시피 개발하여 제공한 건수가 63,617건입니다. 한 개 센터당 하루 평균
58건 정도 식당 개발을 했고 18건의 레시피 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매일 말입니다. 어린이집 하루 식단 메뉴는 한 달 식단표를 보시면 반찬 2-3가지와 국밥, 김치가 대부분의 식단표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 활동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좀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먼저 이 서식을 한번 보시면 의원님, 그 개발만 있는 게 아니라 개발 제공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 보고 서식인데요. 그래서 개발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네. 다시 보고 서식을 변경하게끔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과 제공된 것을 구분하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개발과 제공을 같이 합쳐서 보고하게끔 서식이 되어 있다 보니 그런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발된 숫자는 알 수가 없겠네요. 제공한 숫자만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개발 플러스 제공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산출 네. 서식 자체가 잘못된 걸로 보고요. 예. 앞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얘기해서 이거는 개발된 것과 제공된 걸 구분하면 그런 오해가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네. 분명히 이 부분에서는 관리 감독을 잘 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 보시면 영양 관리를 순회한 것이나 방문한 것이나 같은 거죠. 근데 이것도 또 나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한 번 순회하더라도 위생과 영양과 같이 가서 하면 그게 각각 잡히다 보니까 중복 잡힌 부분이 있어서 그 서식에 대한 부분은 변경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부분이 센터에서는 부풀리기로 실적 위주의 어떤 이런 거를 하지 않았는데 서식이 잘못됐다는 예, 산출 서식이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게 되어 이해하겠습니까?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좀 조례에 관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시군별로 어린이 급식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나 위탁 관련 조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우리 도내에는 현재 없습니다. 예, 우리 예, 도조례도 없고, 전국에 15군데 시군만 있습니다. 예, 예, 우리 경남 시군에도 한 군데도 없죠. 예, 그렇다면 국장님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하셨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12조 2항 1호에 보면 위탁 가능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상위법에 있다고 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기준을 조례에 두지 않고 위탁 운영을 맡기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관리 감독에 허술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는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을 말합니다. 즉 지방의회가 만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입니다. 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아까 말씀하신 상위법 제12조 2호에 의해서 시군 지자체가 내부 계획에 의거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강력시도 시군 지자체는 자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남은 50억이 넘는 사업을 집행하면서도 세부 기준을 정한 조례가 없다 보니 아마도 위탁을 맡은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이 그동안 부실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체 조례 하나가 없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경남도에서 나서서 시군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도록 독려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업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우리 아이들이 밥이 신선하고 영양가 높은 건강한 한 끼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왔어야 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챙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이 미흡했고 급식지원센터가 잘 운영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는 뭐 인정합니다만 그 원인이 조례가 없기 때문이라는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만들어진 15개 지자체의 조례도 의원님께서 보시겠지만 상위 법령에 있는 내용 그대로 수록하고 있고요. 지침 내용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상위 법령과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조례의 유무에 의해서 지도 감독이 부실하다고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요. 다만 조례를 규정해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의회 이 자리에서 우리 도의원들 다 계신데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위법에 물론 있습니다.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조례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시고 이 조례를 집행부에서 발의를 하시든 저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방 분권을 위해서 저희들이 어제도 강화를 위해서 그 촉구하는 결의안도 채택을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지방 자치에 관련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그러한 과정을 있어야 된다고 본인이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국장님,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은 경남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사업을 하고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어린이집과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보육교사에 대한 대체 파견, 그다음에 보육교사 교육, 각종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기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올해 예산 27억 원이 편성돼 있고요. 2개 팀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 일부분을 이 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각종 교육이지만 대체교사 지원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 컨설팅, 평가 인증 지원도 포함이 됩니다. 업무의 성격이 조금 다르긴 해도 영유아 건강관리, 조리원 교육, 이유식, 영아식 식단 제공, 그다음에 부모 교육, 양육 태도 점검, 부모 교육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복되는 업무라고 판단한 것은 어린이집 식단 및 조리법 제공, 그다음에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동일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의 내용을 보자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보육 담당 부서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조금씩 비슷하게 한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죠? 예, 일부분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21조 3조에 명시되어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학교급식법 제5조 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육부서와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이 세 개의 부서에서 업무가 중복되고 서로 연계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것을 통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남도도 앞으로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급식의 안정적인 관리, 또 식재료의 관리와 영양 관리 측면에서 본다면 초중고등학교와 또 유치원, 어린이집이 다르지 않다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안정적인 급식 관리 측면이라 본다면 급식지원센터의 통합도 고려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국장님, 어쨌든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주고받을 수는 없었지만, 국장님도 이러한 부분에서 개선이 돼야 되고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 의지가 담긴 답변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리해 주십시오.